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자를 사용할 거야. 자, 첫 번째로 문자를 사용한 식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곱셈 기호를 앞으로 생략을 할 겁니다. 수나 문자가 곱해져 문자랑 문자가 곱해질 때는 요 가운데 곱하기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6은 6 곱하기 a인데 6a라고 표현할 수 있고, x 곱하기 마이너스 9는 앞으로 마이너스 9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중간에 요 곱하기를 생략을 해서 마이너스 9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b 곱하기 a에서 요 곱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ab, ba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능하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럼 ab라는 표현은 a 곱하기 b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자, x 곱하기 y 곱하기 g를 표현할 때도 앞으로 곱하기를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x, y,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표정이 왜 그러죠? 자, 1 곱하기 x는 1x인데 앞으로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x라고 나타내면 돼요. x는 1 곱하기 x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앞으로 표현할 거고요. 같은 문자끼리 곱해졌을 때는 a 곱하기 a를 a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x에다 y를 곱한 거는 x를 2번 곱하고 y를 1번 곱하고 하니까 x제곱 y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나눗셈 기호도 앞으로 생략을 할 거예요. 나누기는 선생님이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를 역수치한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너는 결국에 b분의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x를 5로 나눈다는 표현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5분의 1 곱하기 x, 즉 5분의 x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a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즉 마이너스 6분의 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식과 어떤 식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를 역수치해 준 다음에 요놈을 분자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1로 나눈다는 표현은 곱하기 1분의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랑 똑같아. 1로 나눈 거는 사실 생략할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나눌 때는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서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식을 표현하면 돼요. 한 권에 1,500원인 책 X권의 가격은 한 권에 1,500원이니까 X권의 가격은 두 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1,500 곱하기 X로 나타내고, 이 곱하기는 생략하면서 1,500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앞으로 식을 세우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고,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자주 쓰이는 수량에 관련된 문제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건데, 거속시야? 거속시예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다. 이것만 좀 밑줄 쳐놓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걸 기준으로 갈게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그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그 전체에 포함된 소금의 양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걸 소금물의 농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A1인 배 10개의 가격은 A 곱하기 10이다 라고 나타내면 되니까 10A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시속 2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선생님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시속은 속력이니까 속력 자리에 20을 집어넣고요. 시간은 X라고 잡아놓고요. 그때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거리는 양변에 20을 곱해서 여기 20, 여기 20 이렇게 곱해서 약분되면서 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X 곱하기 20. 근데 선생님이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X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숫자랑 문자랑 곱해졌을 때는 숫자를 앞으로 빼서 20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 점도 앞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x라는 건 20 곱하기 x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 1번. 수랑 문자랑 곱해질 때는 뭐를 먼저 쓴다? 수랑 문자랑 곱해질 때는 여기 수라고 쓰세요. 수를 문자 앞에 쓴다. 그럼 7 곱하기 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곱하기 생략하고 7x라고 이렇게 쓰면 돼. x랑 마이너스 5랑 곱할 때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5x라고 써주면 돼요. 문자랑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숫자를 먼저 써주는 거를 인지해주면 됩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y 곱하기 9 곱하기 x는 다 곱하기 생략하고 숫자를 먼저 쓰고요. 9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자가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는 문자는 알파벳, 여기 알파벳이라고 쓰세요. 알파벳 순서로 쓰고 같은 문자의 곱은 여기는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너를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일단 숫자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숫자 3을 빼주고 a가 제일 앞서죠. a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에서 a 세제곱이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 b를 한번 곱하시고요. 그 다음 c를 곱해주면 돼요. 3 곱하기 a 세제곱 b 곱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세 번째, 1에다가 a를 곱해요.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a는 그냥 a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곱해졌을 때는 부호만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부호만 따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y 곱하기 x는 마이너스 부호를 따져주시고 순서대로 마이너스 xy라고 쓰는 걸로 약속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생략이라고 써주세요.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 기호를 곱꼴로 나타내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x를 7로 나눈다는 표현은 x 곱하기 7분의 1이고 곱하기는 생략하면서 요 x를 분자 위에 올려서 7분의 x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a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는 표현도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치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a를 분자 위에 올리면 이렇게 a가 올라가고 요 마이너스는 분자 위에 올라가도 되고 분모에 있어도 되고 요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요. 자, 다음 식을 곱셈 기호 곱하기를 생략해서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a랑 마이너스 8이 곱해졌어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시고 숫자 문자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b 곱하기 6 곱하기 c 곱하기 a인데 누가 제일 앞에 와야 될까요? 6을, 숫자 6을 제일 앞으로 보내시고 알파벳 순서대로 a, b, c를 써주시면 됩니다. 얘를 깔끔하게 쓰시면 6a, b, c라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뭐를 제일 앞으로 빼야 되냐? 3이겠지? 3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 a인데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지. a가 2번 요렇게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a를 2번 곱해서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b가 몇 번 곱해져 있어? 3번 곱해져 있지.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 1은 생략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부호를 결정해요. 요 식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b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0.1 곱하기 x는 그냥 0.1y라고 나타내도 되는데 별로 안 이쁜 거고 분수로 바꾸세요. 가능하면. 소수는 가능하면 분수로 바꿔서 얘가 어쨌든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y를 처리할 때 y는 분자 위로 올려서 10분의 y라고 표현하도록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를 곱하라고 했는데 분배를 해주셔도 되고 요 마이너스 2를 요 괄호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2가 결합된 겁니다. 점 여기 붙여주셔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그리고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분배할 때 어떤 수를 요 괄호 안에 분배해서 전개할 때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a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a 한번 주시고 요렇게 두 개 곱해져서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마이너스 2a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2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타내 볼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부분을 역수치해 주면은 얘는 y분의 6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걸 역수치해 주면은 분모로 가겠죠. y가 y분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3번이요. y를 4분의 5로 나누라고 할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를 역수치한 5분의 4라고 바꿔주시면은 5분의 4y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4번. a를 마이너스 b로 나누라고 했는데 a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거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나타내시면 a가 분자 위로 올라가요. 마이너스 b 분의 a가 되는 건데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되고 분자 위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분의 a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a 플러스 b를 c로 통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c가 갈 거고 분자 위에 a 플러스 b가 이렇게 올라간다. c분의 a 플러스 b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이요. 3x 마이너스 y를 2로 나눠요.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2분의 3x 마이너스 y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순서대로 곱하기 생략해주면 그냥 a, b,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2번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a랑 b랑은 곱해져 있어. 즉 a, b를 c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a, b가 분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c분의 ab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b분의 1 처리하고 뒤에 곱하기 c가 곱해져 있는데 a 곱하기 c를 이 분자 위에 이렇게 올려서 얘는 b분의 a 곱하기 c, b분의 ac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도 보도록 할게요. 나누기는 항상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 역수치한 걸로 바꿔주면은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bc분의 b 곱하기 c분의 a bc분의 a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술된 한글을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볼 거야. 한 개의 3점인 수학 문제 A개를 맞췄을 때의 수학 점수, 한 개 맞췄을 때 3점인데 두 개 맞추면 6점이 될 거고 세 개 맞추면 9점이 되는 거야. 그럼 A개 맞추면은 요 3점에다가 A를 곱한 9 곱하기 A가 되겠지. 3A가 되겠지. 한 개에 3점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A 점이 될 거고 3 곱하기 A는 3A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 개의 3점짜리 문제 A개를 맞췄을 때의 수학 점수가 되겠지요. 자, 물건의 가격이 X1이야. 1,000원을 냈어요. 그럼 거스름돈은 얼마겠어?
내가 지불한 금액 1,000원에서 빼주면 돼. 물건의 가격을 빼주면 그게 거스름돈 가격이 되겠지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A라고 나타냈고요. 높이를 B라고 나타냈어요. 직각삼각형이라고 가정해보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A 곱하기 B, 여기 곱하기 생략했습니다. A 곱하기 B를 2로 나눈 넓이는 2분의 AB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 정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셔서 핵심 문제 익히기 1번부터 오늘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딱 문제 4개만 풀 겁니다. 4개. 자,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일단은 1번이랑 2번만 먼저 풀어보세요. 1번, 2번만. 식 세우는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하나 해봤어? 하나 됐어? 윤서야 해봤니? 하고 있니?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곱하기랑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일단 숫자 -3을 먼저 써줘야 돼. -3. 그리고 x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x 세제곱, y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y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 2번 같은 경우 0.1에다가 a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0.1a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0.1을 10분의 1a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10분의 a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다 같은 말이니까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x 플러스 y에 3 곱하기 a를 곱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얘를 3a라고 나타내고, 3a를 x 플러스 y에 그냥 붙여주면 돼요. 괄호 있죠? x 플러스 y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a 곱하기 x 플러스 y.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일단 3을 앞으로 빼줄게요. 3 앞으로 빼주고, a 곱하기 b 나누기 c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b를 먼저 해놓고 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다시 억수 취해주면은 곱하기 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c야. 3abc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3abc.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을 a로 나눴어.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a분의 1이라고 나타내고, 또 b를 나눴는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b분의 1이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ab분의 6이 되는 거야. ab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a 곱하기 b니까 그대로 ab라고 나타내 주시고, 나누기 a-b가 있고 또 나누기 3이 이렇게 있는데, 쌤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역수 취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 분의 1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돼. 그럼 분모끼리 곱하니까 얘는 3 곱하기 a-b라서 3 괄호 열고 a-b라고 나타내고, 분자는 ab 1, 1을 곱해서 그냥 ab라고 얹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3 곱하기 a-b 분의 ab, 얘가 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을 적어 놓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답이야.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요. 다음 식을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우선은 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 마이너스 5x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y분의 1이라고 하시고, 뒤에 곱하기 c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할 때 분모에 y가 있으니까 y분의 마이너스 5x랑 c를 곱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cx라고 써주면 되겠네. c가 더 알파벳이 선행하니까 1번의 답은 y분의 마이너스 5cx.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고,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런 계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초딩처럼 놀면 안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야 되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1 나누기를 곱하기로 2, 여기 곱하기 a는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분모랑 분자의 위치만 잘 정해주면 돼요. x 플러스 y만 분모로 보내주시고, a랑 2랑 a랑 곱한 걸 분자 위에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숫자를 앞으로 빼주시고 a랑 곱한 a 제곱을 분자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x 플러스 y분의 2a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2번의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덩어리가 2개야.
요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어진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은 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x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얘는요 y분의 1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통분해서 써주셔도 되고요. 3번의 답은 이렇게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덩어리로 따지면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0분의 1에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10분의 1 곱하기 x, 10분의 x라고 나타내 주시고 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를 5를 a 플러스 b로 나눈 거니까 a 플러스 b분의 5라고 나타내 준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요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들어보세요. 앞으로 식을 잘 세워야지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 지금 이게 안 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엄청 점수가 안 나와. 얘기들아 여기 좀 볼래요?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요. 한번 생각은 해봤죠? 이거 봐야 돼. 자, 집중.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1은 몇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지. 그때 1을 1의 자리 숫자, 2를 10의 자리 숫자, 3을 100의 자리 숫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 454만 5,769 이건 몇 자리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숫자지. 요거 몇 자리 숫자고? 네 자리 숫자고. 요거 몇 자리 숫자고?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거지. 그때 1의 자리 수를 7이라고 얘기하고요. 10의 자리 숫자를 5라고 얘기하고요. 100의 자리 숫자를 4라고 나타내지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4 곱하기 100. 4 곱하기 100. 그지? 그리고 5 곱하기 10. 그리고 7 곱하기 1을 쭉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100의 자리 숫자가 뭐라고? 4. 4 곱하기 100 플러스 1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5 곱하기 10 플러스 1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7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B이고 1의 자리 숫자가 C인 자연수는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느냐, 100의 자리 숫자에 A를 곱하고 10의 자리 숫자에 B를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 C를 곱해.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서 숫자랑 문자랑 자리를 바꿔요. 가능하면은 얘를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나타내야 돼. 지금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 응용 문제를 풀 때 정말 식이 안 써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10명이 X1씩 냈어요. 그럼 얼마 낸 거야? 10명이 X1씩 냈어. 그럼 얼마 낸 거야? 얼마 낸 거야?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0원씩 내면 10명이 1,000원씩 내면 얼마 낸 거야? 10,000원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게 낸 금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한 10 곱하기 x, 10x가 지불한 금액이에요. 알겠죠? 근데 물건의 가격이 y1이에요. 그럼 남은 금액은 물건의 가격에서 지불한 금액을 빼준 게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지.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은 y-10x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2번의 답은 y-10x라고 나타내 주면 돼요. 자, 3번. 얘들아,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할인 관련된 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혹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1,000원의 물건이 있는데 만약 30%를 할인했어. 30%를 할인했어요. 그럼 얼마를 할인한 거야? 그지? 300원이 할인 금액이 되는 거지. 300원은 할인 금액이야. 맞지?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야. 그럼 내가 실제 구매한 금액은 얼마야? 1,0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서 할인한 거잖아. 그때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700원이 되는 거지. 요 300원은 할인 금액이고 요 700원이 뭐냐면 판매 금액이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간단해요. 간단한 거야. 자, 1,000원을 30%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은 원래 1,000원에서 할인된 금액 300원을 빼주는 거야.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정가가 1,000원인 물건을 A% 할인했어. A%야. A%. 앞으로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 이 퍼센테이지는 동그라미가 두 개 붙어 있잖아. 얘를 00이라고 생각해. 100이라고 생각해.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해.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앞으로 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너네가 헷갈려 하는데 얘를 그냥 요 동그라미, 얘를 이렇게 봐. 어차피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지? 요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고 분의 1이라고 생각해. 퍼센테이지는 100분의 1이야. 똑같은 거야. 따라서 요 퍼센테이지를 100분의 1이라고 나타내라고. 100분의 1. 알겠지? 그럼 1,000원에다가 100분의 30을 곱해봐. 1,000 곱하기 100분의 30은 동그라미 두 개가 날라가고 300원이 되잖아. 알겠지? 그럼 이거 잘 들어봐라. 1,000원을 A% 할인했어. 그럼 할인 금액은 1,000원에다가 곱하기 얘를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100분의 A가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날렸어. 그러면 10 남아있고 A가 곱해지겠지. 즉 10A가 뭐냐면은 할인 금액이야. 이게 할인 금액이라고. 그럼 판매 가격은 원래 정가 1,000원에서 할인 금액을 빼준 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1000-10A. 이거 다시 한번 좀 필기 좀 해주자. 3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봐. 정가가 1,000원이고 할인 금액을 써봐. 할인 금액은 정가 1,000원에다가 A%니까 A 곱하기 100분의 A야. 그래서 약분 치니까 할인 금액이 10A고 실제 판매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줘야 돼. 할인된 금액. 정가가 1,000원이었잖아. 1,000원에서 10A를 빼줘야 된다고.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항상 수업 녹화해 주니까 잘 듣고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사실 너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소금물 문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요 소금물 앞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요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네, 잘 들으셔야 돼. 대신에 선생님 풀어줄 때가 이거 화면 봐야 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중요해.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공식 알지요? 사다리꼴은 뭐 요렇게 생긴 놈을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눠준 거야. 알고 있지? 자, 윗변의 길이를 A라고 나타냈어요. 요만큼이 A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B가 돼요.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돼요. 그리고 높이가 H래요. 그때 우리가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거야. 자, 윗변이랑 아랫변 두 개 먼저 더해야지. A 플러스 B. 윗변이랑 아랫변 더한 거에다가 높이 H를 곱하고 그걸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를 생략하고 A 플러스 B H를 2로 나눈 2분의 A 플러스 B H라고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1번의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거속시 문제인데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네가 뭐를 어려워하는지 알아.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해. 그냥 기준을 딱 하나만 세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다? 시간이다. 이거 하나만 외워. 그냥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그냥 외우세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봐봐. 2분의 10은 몇이야? 5지요. 왜? 요렇게 두 개 곱해서 10이 되니까. 요렇게 두 개 곱해서 10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6은 몇이야? 3이지. 요렇게 두 개 곱해서 얘가 되니까. 그 말은 뭐야? 요렇게 두 개 곱해서 얘가 되기 때문에 2랑 5는 항상 자리 바꿀 수 있어. 2랑 5는 항상 자리를 바꿔도 그 결과가 일정해요. 5분의 10을 2로 나눠도 5분의 10은 그냥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0이니까 10은 당연히 2 곱하기 5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럼 요것만 제대로 하나 외워. 바보처럼 막 3개를 연달아 외우지 말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면은 두 개 곱한 게 거리야. 첫 번째, 거리가 뭐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얘랑 또 자리 바꿔. 자리 바꾸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 된다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시간을 구하라고 할 때는 속력을 거리로 나누고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자리 바꿔서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나타내고 필요하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공식을 파생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딱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시면은 아주 문제들이 대부분 쉽게 풀려요. 기준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20km 이건 거리야, 속력이야, 시간이야? 거리지. 얘 거리야. 시속 Xkm 이건 뭐야? 속력이잖아. 시간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거리 자리에 뭐 집어넣고 요 거리 자리에 뭐 집어넣고 20. 그래 20 쉽다니까. 거리에 그냥 20을 이렇게 집어넣고 속력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그래 X 집어넣으면 돼. 그럼 X분의 20이 그냥 시간이야.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래서 얘 그냥 X분의 20이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과제는 131페이지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